안녕하세요. 1번, 2번, 3번까지가 쭉쭉쭉 달릴 수 있으면 이제 공부 좀 됐다는 거예요. 1번이 바르지 못한 거 몇 개일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몇 개? 3개? 하나, 이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 밝은 표정이 우울한 표정이에요. 우울하지? 틀렸다는 얘기지? 얘는 이렇게, 그죠? 그렇지, 그렇지. 아, 깜찍해요. 얘는 우울하다. 몇 개? 4개. 자, 찾아가 볼까요? 자, 왜 기억은 왜 틀렸을까?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냥 특광특덕시군. 특광특덕시군. 기억 당연히 틀렸지.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지 완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알죠? 그럼 말이 안 돼요. 기억니은. 자, 용도 지구 만든 이유는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려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서 지정하는 것이니까 기억은 뭘상 수백 번을 한 거고. 리얼. 저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둘째가 도시 개발사업, 막내가 정비사업.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나 도시혁신 계획이라는 새로운 최첨단 제도를 만들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제도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저것 완화하려고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짜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용도 지역제도가 수십 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지역의 용적률 보세요. 1500, 1300 이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강의 처음 할 때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는데. 따라서 용적률은 완화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말이에요. 강화가 아니고 완화하는 거예요. 자꾸 강화하려고 만든다. 그거는 옛날 제도고. 자, 설명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었죠? 집중력이죠. 그리고 공부를 어려운 걸 많이 하지 말고 늘상 배운 걸 꼼꼼하게 천천히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자 보세요. 오늘 이제 공법 전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량에 대해 요 나온 테마를 필수서를 꺼내서 읽어보시면 필수서에 줄친 거 동그라미 한 게 눈에 쏙쏙쏙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이제 남은 게. 이제 진짜 공부예요. 이제 읽어지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읽어집니다. 여태까지 이런 공부했던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진짜 공부예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다 쳐줬고 설명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틀리면 안 된다. 몇 개? 4개. 자, 광역도시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포인트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조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장군수,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외우셔야 돼요. 지금 책에 줄치고 하지 마시란. 줄 다 쳐졌어요. 머릿속에 넣자. 시험용이다. 내일 당장 시험 정한다 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보세요. 이게 매년 나오다가 보세요. 34, 35, 2년 굶었다니까. 또 굶을까?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천천히 대화를 해보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되겠지.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이니까. 자, 지정 대상은 2 이상의 여러 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에 자, 전부나 뭐? 1번.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지. 자, 그러면 2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서 막 그림 띄우고 막 난리 나서 정상 수업할 때 2 이상 시도에 걸쳤다. 2 이상의 도에 걸쳤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이걸 오답으로 제일 잘 내. 그거 시도의사가 공동 지정한다고. 참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도관할구역 안에 있다. 저게 무슨 말이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놈이 경기도 안에만, 충청남도 안에만, 경상북도 안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시군. 그러니까 관할도지사.
가 지정. 이때는 그 지정 예정 시장 군수가 공동 지정은 1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 오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혼자 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공동 지정이라고 이 공동 지정 나오면 안 되는 거. 어차피 틀린 게 기출문제 제일 많이 틀린 게 바로 그 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앙행정기관 장도 시도 시장군수 지자체장도 요 지정권자 찾아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내거든. 있다 없다 이렇게 내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잖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지. 아, 수립은 어차피 광역이 뭐냐고. 넓을 광.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하나의 도시를 묶으니까 그 지정된 곳에 지자체장들이 공동 수립이 원칙 아니요. 그 다음 또 이제 외우지 말고.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다 이 얘기거든. 얘가 또 오답, 수립권자인 얘가 오답 많이 나와. 그 도지사가 짠다고. 도지사 짠다고. 도지사 지정한 사람이지 뭘 짜. 그럼 경기도에서 부천, 광명, 시흥을 하나의 광역계획권 지정했다? 광역도시계획 경기도에서 짜야 돼요? 아니지. 그 세 개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줬다. 그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 자, 여기서 보세요. 주어가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짰다면 누구 찾아가 승인받아야 돼요? 갈 데가 어디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승인은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게 승인인데. 얘보다 높은 사람 누구요? 외워야 돼? 아니지. 국토교통부 장관. 아,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짰으면 누구 찾아가야 돼?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내도 이게 시장군수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얘를 이렇게는 내지 않거든.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짰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몇 년 지나도록 승인 시정 없으면 3년. 또 안 떠오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어보니까 날짜 숫자 나올 때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바로 전날 싹 정리를 하는 걸 훈련을 몇 번 하라고 그랬죠.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세법, 공법을 맨 뒷날 딱 잡아놓고 미리 나머지 정리해놓고 하루씩. 그래서 금요일 날 공법, 세법을 숫자들 집중해서 안 해주면 소리 내고 해서 정리하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라면. 실제 시험도 그렇게 하면 대박 효과예요. 실제 시험. 그래서 보면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잘 봐요.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도지사 장관한테 승인 신청이 안 올라와. 몇 년 지날 때까지. 그럼 욱하고 쥐들이 직접 짠다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야.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책 보고 외우지 말고. 외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런데 이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이 지정한 사람이거든. 자기가 지정해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간절히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X, 있다, O 이게 판단이에요. 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가 협의같이 요청하면 도지사 혼자 짤 수도 있고 이렇게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을까? 안 받아도 되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 낼 게 뭐가 있을까? 절차지. 아니 기초조사를 한다. 그럼 저기서 외울 거 아니야. 기억할 만한 정보체계 구축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한다는 거 딱 알아놓고 몇 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아, 이거 3년? 에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부지게 입을 안 해놓으니까 3년이면, 3년일까? 몇 년일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자,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또 욱하면 안 돼. 다시 한번. 광역이나 기본계획 같은 장기계획은 절차 생략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주 묘하게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 절차 생략할 수 있고 라고 참 만드는 거야. 지문에 훅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서 그 다음에 요 지방의회 의견까지 들어서 수립을 하는 거야. 자, 저기 잘 들어봐요.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한 거쳐요. 없잖아요, 여기.
요 세 개 절차를 거쳐 수립하면 얘들 끝났다고. 협의 심의는 관련 부처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짜가지고 장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했을 때 승인권자가 승인 전에 부처별 협의하고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 승인하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 봐봐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 짰을 때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데 협의하고, 자,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 자,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수립하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요 단계가 무슨 단계? 수립 단계. 시장군수가 수립하려면, 봐봐요. 평소에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공부한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수립하려면 요 단계를 거쳐서 최종 수립한다. 이 단계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결론은 장기 계획자니까 도시 현황 전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전체 내용을 조사 청량해 놓고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일일이 폐기했다가 다시 하지 말고 정보 체계 구축해 놔라. 그리고 업데이트 5년마다 하라. 그리고 공청회 여는 이유는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타당하다면 반영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살짝 공청회 하려면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한지 알아야 깽판 치러 가니까 14일 전까지 몇 대 이상? 1회 이상 공고하라. 생략한다 이러면 아마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가 지방의회거든. 이 레파토리가 행정법 절차가 가장 기본 레파토리예요. 그 시도지사는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 의견 듣고 요래 수립하는 거야.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누구 승인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부.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는 관할 도지사. 그럼 승인권자는 올라갔지. 사전에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뭐하고 협의. 마지막으로 중앙이나 국토교통부는 중앙,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협의심의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장관은 시도에 보내주고 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보내준다고. 수립한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일반 열람하고 이렇게 낸 적이 있잖아요. 기출문제 막 떠올라야 돼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송부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게 수립 절차, 요건 승인 절차. 오케이? 다 해요. 다라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통째로 물어본다? 아니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본계획 내용 통째로 묻는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로 가야지. 요래 정리했으니까 요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요. 자, 답은 얘기했지만, 자, 그리고 보세요. 요 정도 공부가 되고 벌 쌩쌩하게 들어가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애들 싹싹싹 들어온단 말이야. 정보체계 구축하세요. 5년마다 업데이트 하시고요. 자, 여기 3번 이런 문제 풀 때 보완해야 돼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이 장기계획 짤 때는 요렇게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돼. 틀만 제시해야 돼. 구체적 세부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한다면 그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세요. 이거 동영 문제 풀 때 이런 거 읽어보는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짜면 안 되는구나. 장기계획이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짜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걸 구체화해 나가는구나, 실천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둘 이상의 시도관할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 문제는 틀려야 돼? 맞아야 돼요? 다 맞았네. 그럼 이게 보람이지.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콜.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10분이면 되니까 필수서에 줄 친구 위주로 한번 읽으란 말이에요. 읽어서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제발 그럴수록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또, 자,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자, 요렇게 언급한 놈은 다음 주 시험에는 없지. 할 필요 없지. 광역이나 기본계획 정리했으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자, 옳은 거다 그랬잖아요. 자, 답은 4번인데,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그래도 88%도 맞죠. 오, 다시 2번 보세요.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승인받아야 돼?
봐봐요. 다시 봐봐요. 자, 여러분 다시. 자, 승인이 뭘까? 상급행정청으로부터 정당성을 받는 게 승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장문수가 있고, 자, 시장문수가 있으면 시군의회는 상급행정청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시장문수가 나오는데 지방의회 보세요. 국회 똑같은 거예요. 부천시 대한민국, 부천시의회 대한민국 국회. 따라서 이거는 제도 시스템만 이해해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시장문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해서는 관할 도지사에게 뭘 받으라? 승인. 그 도지사가 승인 전에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읽어질 때 다 공부 좀 했네 라는 소리를 과감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옳은 거라고 됐으니까 자 봐 1번 도지사가 나오죠. 도지사가 그래서 자 이제 일단 나머지 냅두고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요? 할 때 이 문장만 알면 다 해결된다고 수백 번 얘기했거든요. 어디에서 짠다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군,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요. 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 종합계획. 그럼 여기서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국토교통 장관도 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기에 국가 있어 없어요? 도 있어요? 도? 생각해보면 경기도를 전체를 장기계획 짠다고? 경기도의 연천군하고 경기도의 수원하고 인구 비율을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알면 자 봐요. 얘들이 짜야 된다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세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거든. 짜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안 나와요? 봐요. 명징하게. 기본계획이 뭐냐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어디에서 짜라고 그랬으니까 특별시, 광역, 세종, 제도, 시, 군에서 짠다 했으니까 저걸 대상으로 장기계획인데 왜 국가가 나오고 왜 도가 나오냐고. 저걸 생각 하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그걸 가지고 풀면 다 풀리거든. 근데 희한하게 쓱 지문 만들고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고라고 쓱 만들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하고 넘어가. 설득이 당 오답에 설득을 당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많은 문제를 안 풀어봤고 요렇게 저 취지를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암기하기 바빠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관 도지사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군에서 다 짜야 돼요. 안 짜도 되는 시군도 있어 없어요? 자, 그거 있잖아요. 1, 2, 3 한번 말을 해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안 짜도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3특 1광 요 내놈이지 내놈. 야들은 기본계획 짰더라도 승인받지 않는다. 그럼 말단 시장군수가 짰으면 누구 승인받아야 돼?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야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러면 안 되지. 단계가 있는데 그럼 부천시에서 짰다. 경기도 부천 아니요? 경기도 승인받아야지. 제끼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요 기억하고 이거는 기억하고 있다고 실수하지 말라고.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빼뿌리고 앞에 두 개 다 빼뿌리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얼마 자주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요 말단 시장군수가 짰으면 누구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준용한다고. 똑같다고. 기초조사하고 정부 측이 구축해서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봐라. 내 밭도 똑같잖아. 지방의회 의견 들어 수립하라. 그렇게 수립했으면 요 특강 특특 요 내놈은 바로 지가 스스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의 심의 거쳐 확정해서 열람시키고 말단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그 도지사 승인 전에 요 절차 거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 다음에 광역하고 차이점 뭐냐면
몇 년마다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했다. 그럼 따라 안 하냐? 5년마다 빈칸으로 써먹었으니까. 박스요 넣어서 써먹고 지문으로 넣어서 써먹고. 그 기출문제를 많이 본 사람들이 대박이거든. 자, 그러니까 1번 도지사 틀렸고, 2번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받아야 틀렸고, 3번 공청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 들라고? 그 다음에 5년 내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 콜. 그 다음에 자, 이게 절차 생략 없다 그랬지 내가? 5번에 절차 생략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보면 1번, 2번, 3번까지 왔을 때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안 배워서 계산 나오고 막 너무 어려워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장 지문 하나하나 읽을 때 내가 집중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아, 실수를 하는구나. 빨리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1번, 2번, 3번 요 세 개 있죠, 세 개. 요 세 개는 진짜 답 찾으면 안 돼. 이건 진짜 이 세 개 가지고 틀렸다고 답 찾은 사람 있으면 벌금 3만 원. 내가 알아요. 다 데이터 여기 있어, 다. 이해관계자 주민들은 기지, 산업유통, 시설입체 복합구역 요 관련된 거 제한할 수 있다. 40월 플러스 30일. 설명서 첨부하고 그러면 제한자 불러다가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설 두 놈은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월 플러스 30일. 자, 3번 기득권 보호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에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는데 불리하게 결정했다. 그냥 쭉 하면 돼요. 3월 내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할 필요도 없어요. 3월 내 신고하는 건 두 개가 있지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해. 수산자원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다. 3월 내 신고하면 기득권 인정한다. 이 세 개는 절대로 틀렸다고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번 하셨죠? 4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서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들,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혹시 필수서 가져왔나요? 필수서? 필수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당하는데 필수서서 27페이지 영상 보신 분들도 27페이지 보시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위반하고 14일상 열람기 하고 그런데 저 28페이지를 넘겨보면 28페이지에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위반을 한다. 지방의회가 나와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은 그 박스 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시설, 광역이든 기반시설, 시설 설치할 때 지방의회 의견도 듣거든. 그러면 어차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의 시설입체 세놈은 이 법이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빼버리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할 때 걔는 특별부성에 빼고 나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8가지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기 위한 위반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박스 안에 줄은 안 쳐져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의 의미 보세요. 4번에서 꼭 답이 아닌 것, 꼭 틀려 보이는 문장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국악적으로. 그래서 답을 시원하게 찍었지 뭐. 그러니까 깔끔하게 틀렸지. 따라서 어차피 제가 이제 4번은 틀려도 용서가 돼요. 4번은. 1번, 2번, 3번 틀리면 안 되고. 그런 촘촘하면서 실제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끈기게 천천히 푸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50분 다 걸리면 안 돼요. 45분 안에 중개사법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5분, 10분 남겼다가 공법에서 플러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인드 버려야 돼요. 중개사법은 75점, 80점, 90점 나와야 돼. 라는 거 버리셔야 돼요. 힘들어요.
중개사 80 넘기 힘들다고. 어지간히 공부 잘하는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그걸 괜히 80 넘어야 돼. 이 얘기는 중개사법 공법 80개 같은 시간에 보는데 중개사법에 진짜 뭐 혼신을 다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55분 걸려버려. 그러면 공법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막 정답도 안 보이는 게 좀 나오기 시작해. 그럼 막 멘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중개사법도 75점 정도 80점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75점, 80점 사이. 공법 55점, 6점 나온다. 그럼 멘탈 안 무너지거든. 아, 공법 55점이면 반 맞고 반 틀리는 거잖아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그래서 두 번만 하면 그럼 나온단 말이에요. 비가 막 엄청 온 것 같아. 그래도 55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멘탈이 안 무너진다고. 따라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아니 이거 시험에 나오기는 좀 무리예요. 지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도 보통 이렇게까지만 나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하기 위한 위반할 때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위반한다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구단위 계획까지 나대지 빈 땅 면적이 2%에 미달할 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이런 지문도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지문은 1번부터 3번까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4번 문제. 자, 5번 문제 답 몇 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조례 고려하지 않고 안 배웠잖아요. 자, 안 배웠는데 답 몇 번이냐니까요? 어쨌든 간에 합격해서 나가고 창넓은 찻집에서 매 차나 마시고 놀러 다니는 주변의 시누이, 고모, 삼촌, 사이 안 좋은 옆집 아줌마, 평소에 재수 없던 생각했던 옆집 아줌마들 있잖아요. 학원으로 보내달라고 합격을 난 다음에 그걸 보낼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가벼워. 그 별거 아니야. 운전면허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자, 이거 이번 시험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용도 지역별로 또는 뭐 자연 취락, 보호 취락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거 없는 골라라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안 나온 지 몇 년 됐거든. 주거지역, 자, 아파트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 없는 건 알아놓으라 했잖아요. 따라서 주거지역 중에 일종 전용, 일종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나머지 다 돼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유통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만 지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녹지하고 도시 외지역은 안 돼요. 그 다음 단독주택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조차도 허용합니다. 농어가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은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는 답 찾으면 안 돼. 단독주택은 거의 다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일정 건생, 생활의 필수시설이에요. 얘 없으면 안 돼. 일정 건생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용보다 다 허용합니다, 사실은.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엮어가라 하는. 그러면 이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저층주택, 중층, 중고층, 그렇죠? 자, 일종 일반은 아파트 안 되지?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는 2종하고 3종은 지어야 되지. 보통 아파트 단지가 다 2종, 3종이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골라라. 자, 풀긴 풀었어요, 진짜? 낀가 맞춰서 풀어야 된다니까. 다행히 이렇게 됐잖아요. 몇 개냐 안 물어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 제발 몇 개냐 하는 거 묻지 마라. 좀 힘들어 죽겠다. 요렇게 해달래, 요렇게. 그 낀가서 풀게. 그럼 리얼이 없는 건 빼야지. 그죠?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용도가 뭘까? 단독주택이지. 단다다공. 얘는 허용해야지. 그러면 자, 기억이 없는 거 빼. 아이고, 둘 중에 하나네. 둘 중에 하나 한 거 맞죠? 네. 그렇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세상에 그래도 동물병은 300만 원 주고
푸들 한 마리 샀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지. 개를 설치해야 돼? 아니면 숙박시설 설치해야 돼? 주거지역 안에는 숙박시설 안 된다고. 모텔 막 생활 숙박이든 관광 숙박이든 모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단란주점 누가 좋아하겠어, 이게. 따라서 얘는 일종 건생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얘하고 얘. 답은 5번 문제 정답률이 OMR 카드 내신 분들 사이에 이 문제 정답률이 50%라는 게 저한테 설득이 돼요? 그 정답률이 50%가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냐고. 결론, 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고 실제 시험장 가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일 텐데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된다. 단란주점, 생활 숙박시설, 이거는 특히 하나 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은 안 돼. 위락시설 안 된다고. 물론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건생,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에요. 단란주점 도우미가 150명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자, 다시 한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면 보세요. 일종건생으로 분리된 건 외우고 있잖아, 우리가. 일종건생. 동네 슈퍼 편의점 1,000원 들고 들렀다가 맨 끝에 가는 게 전기차 1,000만 원 주고 하나 샀는데 그건 작년에 샀고, 이번에 동물병원에서 300만 원. 요까지가 일종건생이에요. 일종건생으로 분류된 놈은 어떤 용도적이든 허용이 되는 거고, 단독주택도 허용이 됩니다. 어디라도.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안 되는 곳 있죠? 그거는 아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잘 가지고 정리하면 애정하는 다 해결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이 문제 넣은 거예요, 이거. 테크닉, 문제 푸는 기술, 멘탈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췄어야 누적된 공부량, 공법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1층 가서 찐빵이라도 사가지고 오세요. 나는 만두보다 찐빵 더 좋아하는데. 자, 이게 바로 2종 일반. 자, 다시.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이 다 똑같아요. 조례로 정한 건 빼고 똑같은데, 1종 일반 주거는 공동주택 지을 수 있지만 가로치고 아파트 제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듣고 있죠? 네. 맥없이 하지 말고. 그럼 봐봐요. 단독주택, 자, 시험이 이렇게 낼까?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낼까? 다가구.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 되네. 아연 다기. 오케이. 당연하지. 2종, 3종 돼야지. 그래서 재건축 단지 안에 아파트들 다 2종, 3종인데. 1종건생, 자, 이렇게 낼까? 산후조리원, 이렇게 안 낼까? 그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할렐루야. 얘 못 돼. 할렐루야. 이거 자연환경 보존 되는.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자, 대학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아파트 단지 안에 뭔 대학이 있어? 그 다음에 어르신들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자시설. 이게 2종 일반, 3종 일반 쌤쌤, 1종 일반 쌤쌤. 단 아파트 빼고 이렇게 되는. 전용적으로 거의 비슷한 쌤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 놀라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운 좋게 한 2개만 알아도 답을 낀가 넣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한 듯이 그렇게 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풀었으면 저 다 풀고 난 뒤에 시간 남는다고 다시 풀었더니 답이 다른 게 보이네 하지 마요. 고치면 답이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손대지 말으라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 작년에 처음 출제한 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이에요. 쟤도 처음 들어오고, 작년에 나온 게 뭐였냐, 답이.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곳 골라봐라. 도보기 2개. 도시혁신 복합용도구역. 그러면 올해가 2년 차인데 출제 연차는 막 심오하게 낼까? 왜 못 낼까? 기출된 누적된 문제 없으니 출제위원들도 머리 아픈 거예요. 잘못 출제하면 행정소송하거든. 그러니까 차근차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제도가 처음 나올 때 첫 해 시험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다음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용도 지역 물어봤어요.
주상공 빼고 녹간농자 정답 주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올 때 뭐가 나왔을까?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거 지문 낸 거예요. 그 다음 냈더니 그 다음 세 번째 갔더니 30%까지 완화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을 조금 어렵게 낸 거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2년 차니까 예상 가능한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에 들어갈 내용 아닌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따라서 행위제한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단 말이에요. 복합용도계획 짜야 돼. 몇 년 내? 3년 내 안 짜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실효된다. 도시혁신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복합용도계획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따로 법률 정한다. 그러면 안 돼. 3년 내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안 짜면 안 된다. 그 다음 도시혁신구역이든 복합용도구역이든 지정하려면 공간 재구조화계획 짜야 되고 그걸 안 짜면 주민들 이해관계자 가서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공간 재구조화계획 위반의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 40을 30을 비용 내고 막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딜 지정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후보거든요. 그러면 얘를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 지정한다 할 때, 자, 지금이라도 보세요. 어떠들 보세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자, 도심, 부도심. 나도 하는데. 여러분, 나보다 공급 잘해요? 못 하잖아요. 그 떠들잔 말에 입으로 떠든 게 기억이 난다니까 26일, 7일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지역 거점 도시 육성하는 곳. 해보는 거야.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도도생 이렇게 외워도 돼. 여러분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도도생이 뭔지 또 못 풀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거점 도시 육성하려고 뭘 지정한다고? 도시 혁신구역으로. 자,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행위제한 보세요. 도시혁신구역을 묶었다는 얘기지.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등등은 뭐에 따라서 하라? 도시혁신, 그 몇 년 내 짜야 돼요?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똑같다니까. 자꾸 머릿속에 판단을 해야 돼, 판단. 집어넣고. 대갈 따서 외우지 말고. 그래서 도시혁신계획 짤 때 들어갈 내용인데 앞만 봐도 뭐가 없어요, 지금? 건축선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건폐율, 용적, 높이 들어가야지. 이 도시혁신계획으로 도시혁신구역 안에 건물 지을 때 건폐율 65% 해. 용적을 450% 할 거야. 높이 45층 할 거야. 여기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요. 건물 지으니 용도, 종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얘하고 대동소이한 게 복합용도계획이. 자, 그러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저런 것도 정답 처리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살짝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건물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하세요. 미술작품 설치하세요. 공개공지 확보하세요. 한 이 규정을 안 적용해. 도시혁신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부설 주차장, 미술작품, 공개공지 확보는 개별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도시혁신계획에 따르면 얘들 무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자, 복합용도구역 대상 보면 자, 보세요. 복합적 토지용, 복합용도. 쉽네. 여러분 지금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맞죠? 나만 용 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용 서는 건 보이죠? 애타는 거 보이잖아요. 자, 다시. 얘는 무슨 구역? 그러지. 아까 도시혁신구역은 자, 두 가지. 처음에 어디? 도심, 부도심, 생활권에. 그 봐봐, 나 훨씬 낫잖아. 그 다음에 지역 거점 도시 육성하는 곳. 자, 복합적 토정이 필요하거나 노건축물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약간 정비가 필요하다. 뭘로 지정하면 돼요? 그래, 복합적 토지용 노건축물이 밀집한 곳.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행위자는 자, 복합 용도계획 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합 용도계획 들어갈 내용 여기 똑같잖아요. 그 대신 차이가 뭐냐면 기반시설 확보하세요. 건폐율 들어가는데 자, 요거 복합용도 계획이니까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 배치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의료시설은 몇 프로를 짓고, 교육연구는 몇 프로를 짓고, 위락시설은 몇 프로 짓고, 숙박시설은 몇 프로, 주거용도는 몇 프로 짓고, 그 배치 비율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안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합해서 복합적 도시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아까 복합적 조직이 필요하니까 공간 재구조 똑같잖아요.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으로 똑같이 지구단 똑같고 특별건축구역 진행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가장 후보니까 어차피 이 동네에서 하나 나와야 되거든. 도보기 이쪽에서 공간 재구조 계획서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가볍게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으로만 연결된 것. 정답률 70% 된 말에 이렇게 지금 이제 보세요. 금방 보고 하니까 답이 보이잖아. 여기하고 두 놈 그죠? 그렇지. 자, 7번 문제. 아유, 7번 문제 이게 뭐 초토화되지 뭐. 7번 문제. 7번 문제 답 몇 번? 이 지문에서 매수 청구나 실효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역을 복습을 할 때 필수도 펼쳐놓고 매수 청구 실효를 싹 읽으라 그 얘기거든.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한다는 말은 실시계획의 인가 절차도 없어야지.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된 경우는 안 돼. 제외해. 2번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자, 케이스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 A 광역시 B 구에 있는 땅이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 광역시의 구청장이야. 국토법, 자, 봐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이제 안타깝냐면, 지금 야가 1장 국토계획법이잖아요. 1장 국토계획법은 시군구청장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니까. 그 유명한 특광, 특특, 시장군수 6놈이라니까. 그리고 케이스 문제 나오는 게 유일하게 이 부분이고, 그래서 A광역시 B구에 있는 땅인데 라는 케이스 문제가 있잖아, 기출문제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주택공사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면 A광역시 B구의 땅이다 그러면 광역시에 가야지, 특별시에 가야지. 특광, 특특, 시장군수. 그러면 니언처럼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안 되지. 그러죠? 구청장은 말이 안 되지. 이건 건축법은 시군구청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 케이스 문제 나올 때 건축법이 용도 변경이고 얘는 매수 청구다. 매수 청구. 사례형 문제는. 그리고 국토법은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 애들. 얘들이 다 특광, 특특, 시장구조. 그러니까 얘들이 개발행위 허가라 하고 얘들이 성장관리계획 지정하고 얘들이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사람이야. 구청장 일도 나오면 안 된다니까. 국토계획법은 국토인데. 자, 니은 맞다고 하신 분 있죠? 없어요? 아, 왜요? 지금 이거 문제 정답률이 13%밖에 안 되는데. 둘만. 자, 디귿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걸 맞다고 하면 진짜 저거요, 나라 팔았어. 내가 매청구 들어가면 부천시에서는 6개월 내에 살지 말지 결정해서 나한테 날라온다. 사기에서 몇 년 내 살아? 2년. 그러면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 틀렸다 벌써. 그 다음에 10년. 자, 채권.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매수 청구 들어갔어요. 자, 나는 이 땅이 부천시 땅이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10년 넘도록 묶였다면 부천시에 간단 말이에요. 자, 내 땅이라는 걸 등기 확인서 첨부해서 매수 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에 살지 말지 연락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사기를 했다 그러면, 자, 사기를 했을 때 매수 절차, 가격 평가할 때 적용하는 게 공취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럼 현금 주는 게 원칙이지만 매수 문제가 지자체라면 채권을 줄 수 있다. 그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내로 해야 되니까 상환기간 이율은 조례로 해야 된다. 시중 정기예금금리 이상 보장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공취법, 지방재정법, 특광특특 시군 조례 이 세 가지 진짜 피가 터지도록 귀에 피나도록 얘기해갖고 정리해놓으라. 그리고 이제 오케이 손도장까지 찍고 갔다고. 따라서 디귿이 저 리얼이 맞는겨 틀린겨? 틀린겨. 뭘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상환기간은 10년 내 맞아. 상환기간이나 이율은 특광특특 시군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구체적 매수 절차, 매수 가격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게 공시법이에요. 벌써 4개나 틀렸다. 자, 저 미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되면 20년 된 날에 다음날. 지목 관계 없잖아요. 또 정답 몇 번? 4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린 줄 아세요? 이 니은. 그죠? 니은을 맞다가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성질 확 부르고 넘어가야 돼? 아니면 차분하게 저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요. 에이씨,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렵다, 죽겠다 하지 마요. 다 조건 똑같으니까, 맞죠? 네. 똑같아요. 시험장 갔을 때 누가 더 강하게, 누가 더 멘탈 관리하고, 나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이런 누가 같이 죽자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어려운 과목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거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국 다 죽었어. 10몇만 명. 이 생각하면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거 다 죽었잖아, 이 문제. 자, 보세요.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공부가 약간 차분하게, 치밀하게 안 했던다는 느낌 들죠? 그리고 왜 니은이 내가 안타깝냐면 사례형 문제까지도 풀면서 내들 하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런 데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안 풀어봤을까? 풀어봤어. 왜 어떤 문제 풀어봤냐면 미음을 지목이 대인 경우를 넣어서 풀어봤다고. 그래서 나도 틀리게 여러분들 맞다 했지만은 근데 지목이 대인 경우를 빼놔가지고 오리지널로 맞게 했단 말이에는 그것만 바꿔놓고 다 똑같은 문제를 풀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자, 8번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경면 변경 있죠. 허가 안 받는 거.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 연면적 몇 퍼센트? 5% 범위 안에서 줄이는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변경할 수 있고 통보만 하면 된다. 자,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자, 1번이 5% 범위 안에 축소하거나 확장이 아니지. 그 다음에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주겠다. 제한 사유 나면 우량농지가 생각나면 돼. 우량농지. 그럼 제한 사유가 5가지 아니요. 그 중에 1번, 2번이 연장돼야 안 돼요. 3, 4, 5는 연장되지. 그럼 최초가 3년, 연장은 2년 플러스해서 5년. 그럼 1번이 바로 녹계,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2번이 개발행위,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문화재, 국가유산 박살난다. 얘들은 3년 플러스 2년 하면 안 돼. 몇 년만? 3년만.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 문수는 중앙이나 지방 도시경에 심의 거쳐서. 그런데 5개 중에 길어도 너무 긴 게 3번 아니요. 이게 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고 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돼가 어쩌고 나온 거예요? 4번이 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낱개로 딴 데 섞어서 낸다니까. 5년만 제한한다, 3년만 한다, 연장 안 된다, 6년 내려주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3년 플러스 몇 년? 2년, 토탈 5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 문화재가 박살날 때 5년이요? 3년이지. 자, 그 대신에 형질 변경할 때 경작을 위한 경우 보세요. 경작을 위한 경우는 개발이 아니잖아. 경작인데 허가 안 받지. 그런데 지목 변경 수업 안 되면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근데 전답 사이에 변경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8번이 어찌 반응은 좀 괜찮은데. 8번이 그래도 한 사람만 틀렸네. 누구요? 범인을 잡자고. 그 다음에 이거 공공시설의 귀속 이거 알잖아 우리가. 행정청이면 절대적 무상귀속. 새로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가져가고 옛날 건 무상으로 다 가져간다.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설치한 놈은 무상으로 가져가는 똑같지만 옛날 것은 새로 설치한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죠? 그거 나올 때 됐다고. 그래서 이걸 비행정청으로, 행정청으로 바꿔야지. 예? 오케이. 지구단위 계획, 틀린 것. 그래, 이것도 거의 뭐, 야. 여러분,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특이 주거하고 특정 두 놈은 계획관리 안에 있을 때, 산업유통은 개생, 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람 어디라도 다. 그다음 1번 틀렸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에 지정됐던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3번이 바로 정택이 10년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3번하고 5번이지. 3번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3년 내 안 짜면 3년 된 날에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10번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의외로 이 문제 틀린 사람 많아. 잠깐만,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요. 자,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자, 우리가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잖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왜 만들었대, 국가가? 개발은 해야 되는데, 자, 개발해야 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용적률 몇 프로까지? 50%. 그 용적률 줄여야 되니까 주상, 공, 여기서만. 녹지, 도시 외에는 줄일 용적률이 없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은 반대고.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구조가 딸랑 심의 거쳐가지고 딸랑. 그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모자란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고요. 행위 제한 완화됐다. 법이 개정됐다. 인구 늘었다. 허가권수 늘었다 해서 땅값 미친 뛰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다는 것은 땅값이 미친 듯이 뛰잖아. 규제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200초간 건물 지을 때 돈 내야지. 그러면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가 모자란데 야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돼야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 들어가야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저렇게 쉬운 걸 갖다가 저걸 틀리고 저것 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 잠깐만. 이 문제가 보니까 50% 정답률이 내가 이해가 될까요? 이것도 우리 풀면서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대상을 기반시설 갖다 놓고 기반시설 거꾸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해를 해라.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모자라니까 계속 빌딩 지으면 수돗물도 안 나오고 할 거 아니요. 특히 학교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안 맞다까지 얘기했어. 뭐가 학교가 모자라.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학교가 남아돌아 학교가. 교대가 없어질 판이야 교대가. 그까지 얘기했다고. 시대 안 맞다까지. 그 다음 물납이 되고 그 다음 5번이 다 짓고 뭐 할 때 사용 승인. 그것도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했다가 또 야단 맞아. 다 짓고가 꼭 들어가야 돼. 그죠? 200초간은 신축 증축, 200초간은 신축 증축. 그러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150제곱미터짜리 건물 지을 땐 돈 안 낸다. 그러면서 해체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도 이 늘어난 부분만 저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죠?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앞으로. 자, 11번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바르지 못한 것. 저도 정답률이 또 60%인데. 환장하네, 진짜. 자, 봐봐봐요. 다시. 우리 좀 봐봐봐요. 뭐가 문제일까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은 해야 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모자라니까 밀도를 낮추려고 만든 제도 아니야. 밀도 낮추는 방법은 용적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줄이려면 기존에 용적률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녹간농장 빼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거 아니요. 완화하는데 주거상업 공업은 완화는 무슨 완화에 벌써 철철 넘치는데 녹간 농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요. 그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들이다 외우니까. 따라서 애들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대상 이하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꼭 주거지역으로 내야 돼? 준주거, 일반주거 그러면 안 돼? 상업지역이라고 꼭 내고 꼭 공업이라고 해야 돼? 일반공업, 준공업으로 내면 안 되냐고. 따라서 일반공업지역은 하향 안 되지 지정하면. 그죠? 녹지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걸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절대 외우려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안 외워진 거 못 외워. 냉정하게 돌아보자고요. 여태까지 해도 안 외워진 거 외워질 것 같아요? 더 안 외워지지 마음 급한데 그럴수록 돌아가시라. 오히려 천천히 읽으라. 그 제목을 보고 이게 왜 만들었지? 항상 그 의의를 다시 읽어보세요. 답이 줄줄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이 성장관리기 제가 이 안에 다 있어. 녹관농지지. 그럼 뒤집어서 주거상업? 공업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또 내 떠미겨 준다. 이제 떠미겨. 꼭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풀어서 내면 안 되나? 상업지역으로만 내야 돼요. 공업지역으로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시험에 특별히 낼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절차 뭐 주민 의견 듣고 14상 공람시켜서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심의 레파토르 똑같아요. 자, 성장관리계획 짜야 되고, 자, 성장관리계획 짤 때 들어갈 내용 아닌 거 올리시오. 간평사 정답, 건축선. 그런데 성장관리계획 짤 때 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행위 해야 되거든. 자, 기억하고 니은의 요 높이까지 가면 지구단위계획 짤 때 3번, 5번 똑같다고 그랬지 내가. 그죠? 성장관리계획 짤 때 들어갈 내용. 제일 첫째,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지구단위계획 3번.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 높이, 지구단위 5번. 그러면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 경관도 들어가는데 건축선 없음. 이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 그래서 딱 벌써 2번 써먹었거든.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나는 빈칸 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문제야. 그 다음 또 기본 보세요. 원래 계획관리 지키면 원래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40! 10% 더 줘.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것도 자 생생농이라고 했다고. 다 20%인데 30%야 돼. 자, 30%까지 건폐율 완화하는 용도 지역이 아닌 곳은 나왔단 말이야. 두 보존이라고 그랬잖아. 보존 녹지, 보존 관리 지역. 농림지역 20%. 자, 생산관리 20%. 자, 자연 다 20%인데 얼마까지 더? 성장관리계획구에 지정되면 30%까지 완화해서 성장관리계획 짜는 거예요. 계획관리 이거 생산인가 보존으로 바꿔서 냈잖아요. 100%인데 25% 더 준다. 성장관리계획 짤 때. 그러니까 문제를 뒤집어서 올라가 보면 내가 이거 어려운 거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고민 안 하고 공부했구나. 여기. 그죠? 고민했겠지. 물론 수업 시간에 고민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근데 문제 풀 때 간과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고루고루 다 들어갔잖아. 5년마다 타당성부터 125% 완화하고 배치형들 내용까지. 이 문제 하나 풀 때 중요한 알짜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뭐냐? 성장관리 제도를 필수서로 다시 한번 숫자를 입으로 손에 다시 한번 떠들면서 외워주세요. 네. 진짜입니다. 우리 합격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이 죽을 고생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다행히 우리는 1등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합격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합격하잖아. 성적 안 나와. 합격증에 공부 80점 안 나와. 감당해도 합격. 허무하게 나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12번은 100% 찍으라는 거예요. 자, 3번 찍은 사람 있나요? 네. 오. 자, 12번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찍어도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 돼야 안 돼요? 왜? 전과자는 형사법상 처벌받은 사람만 전과자야. 징역, 벌금형, 금고의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벌금형은 판사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벌금을 모든 죄를 벌금으로만 해버리면 전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행정형벌 말고 행정질서벌을 만들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거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청에서 부과한단 말이야.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전과라는 게 아니야.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보통의 범죄형인데, 아니 내 땅 가진 사람이 조사 청약하러 들어왔을 때, 내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땅의 농사 박살난다고, 땅 주인이 그거 방해했다고 징역 보내버리고 벌금 때리면 전과자 되는데,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징역 2년,
2천만 원, 하나는 3년짜리 있는데 그거 열 필요 없고 과태료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연필 돌려서 풀면 의미 없다는 거. 따라서 결론을 보면 보세요. 얘는 찍어서 틀려도 좋아요. 그 다음 저 아까 4번 문제 그 지방의회 의견 안 듣고 지구단위계 위반한다고 빼고 나면 10문제 중에 아싸리하게 이 문제 내 틀릴 수밖에 없네. 그게 없잖아. 그죠? 문제를 풀 때 내가 한 대로 촘촘하게 집중을 해서 머리를 좀 맑게 해서 풀었으면 아 이렇게 맞출 수 있었네 충분히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찬물 한 잔 먹고 갑니다.